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25일 저녁입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6주에 한 번씩은 병원 당직을 서가지고요. 어저께는 하루 그 대체 휴가를 가졌고요. 예, 오늘은 이제 3시에 그 CJ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와서 이제 병리 특강을 했습니다. 그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병리 세미나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CJ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오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장내 미생물 검사하는 검사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하고 CJ 바이오 사이언스가 좀 좋은 협력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강의하느라고 수고해주신 현 박사님에게 이 자리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벌써 장내 세균 6번째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시청해 주시고 또 답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내 세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디스바이오시스라 그러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상태로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말은 EU를 써서 유바이오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기 좋은 곳을 유토피아라 그러고요. 지상 낙원이죠. 또 이제 지옥을 이제 디스토피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토피아의 반대가 디스토피아. 그래서 EU로 된 거는 이제 정상이란 뜻이고요. 디스는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좀 잘못된 상태, 이걸 디스바이오시스라 그러고, 또 이제 심바이오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은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생을 말할 때는 이제 심바이오시스. 이제 바이오시스라는 전미사가 붙는 그런 의학 용어는 유바이오시스, 디스바이오시스, 심바이오시스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면역 조절 기능 장애, 전신염증, 전신질환의 원인이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이 대부분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왔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미생물의 그 풍부도하고 다양성이 이제 저하된다. 그래서 풍부도라는 거는 미생물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그 장내 미생물이 400종, 500종 이렇게 되는데 그 다양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주로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 이걸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이거를 만드는 균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좋은 점이 많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게 없어지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해균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건강한 군과는 구분되는 미생물 군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점종 같은 게 없어지면서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평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유해균들이 갑자기 많이 자라면서 이제 장이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그 우리 몸의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먹고 사는 게 이제 섬유질이라 그랬는데 섬유질을 많이 안 먹으면 장 점막층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장 점막이라는 게 장내 세균이 사는 곳하고 우리 장상피세포 사이에 어떤 배리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점막층이 이제 깨지게 되면 미생물하고 바로 우리 장 점막 세포가 이제 맞닿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장벽에 있는 상피세포가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틈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새는장 증후군 또는 이제 장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장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틈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장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독성 물질 같은 게 우리 몸으로 쉽게 들어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몸이 나빠지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생기는지 그 유발 요인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서구화된 식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화된 식단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름기를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설탕을 많이 먹는 거. 꼭 설탕은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돼서 바로 설탕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흰쌀이라든지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먹거나 단순당, 설탕 또는 과당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서구화된 식단은 식이섬유를 적게 먹고 이런 정제탄수화물, 단순당 또는 지방을 많이 먹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그 인스턴트 식품, 그런 가공식이라든지 육류, 특히 붉은 살이 나는 그런 육류를 많이 먹는 게 디스바이오시스의 이제 나쁜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항생제가 기본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막 항생제를 이렇게 복용했고, 우리 마이신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어디 좀 아프면 약국 가서 마이신 주세요, 마이신 주세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뭐 유익균, 유해균 가리지 않고 장내 세균을 다 죽이거든요. 그럼 결국 미생물의 풍부도가 떨어지고 다양성이 저하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장내 세균의 숫자가 확 줄게 되면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나쁜 균들이 이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장내 세균이 있어야 이제 면역력이 튼튼한데, 암 환자가 간혹 가다가 이제 감염 같은 게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내 세균이 이제 싹 죽으면서 갑자기 암이 악화되고 이런 거 이제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내 세균이 우리 몸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항생제는 웬만하면 그 주사를 맞거나 먹지 않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이런 거를 쓰게 됐다 그러면은 그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갖고 장내 세균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등의 그런 뇌의 영향에 의해서도 장내 세균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장뇌축이라 그래서 장에 있는 그 장내 세균에 의해서 뇌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뇌에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장내 세균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쌍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디스바이오시스에 안 좋고요. 이거 외에도 너무 앉아서 생활한다든지 운동을 너무 안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장내 세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염증이거든요. 특히 장뇌축이 있고 장하고 간축도 있고 장하고 근육축도 있거든요. 결국은 장에서부터 유발된 염증이 뇌 또는 전신으로 퍼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즘 만성병이라든지 성인병의 원인을 다 염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염증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장내 세균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전신염증, 전신질환이 생기는 디스바이오시스의 결과다. 특별히 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몸에 작은 염증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몸 전체가 어떤 전쟁 상태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서는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염증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디스바이오시스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염증이라는 건 결국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 세포들이 장내 세균이 이제 많이 있으면 주로 장벽에 붙어 있으면서 이 장내 세균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이렇게 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장내 세균이 이제 확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여기 병원균이 많아지면 여기 있던 그 면역 세포들이 우리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요. 또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거고, 코 점막을 공격을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고, 또 호흡기를 공격하면은 천식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면역 조절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신 질환의 위험이 상승이 됩니다. 이런 그 염증 세포가 뇌를 공격하면 뇌질환이 되는 거고요. 혈관을 공격하면 심혈관 질환이 되고, 간을 공격하면 지방간이나 또는 간염이 되는 거고요. 또 장을 이제 직접 공격하면 그 과민성 대장 증상 또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게 되고요. 뭐 이런 데 말고 다른 온몸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다양한 곳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신 질환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다양한 맥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맥이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오타 억세서블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장내 세균이 제대로 다시 평형 상태를 이루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략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식이 솔루션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다양한 지수가 올라가고 염증 지수는 하락하고, 또 쇼체인 패티 애시드를 만드는 그 균은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커트 디스바이오시스, 결국 장내에 그 미생물 불균형이 일어나면요,
예, 뇌에서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이거 우울증이고요. 예, 이건 불안증이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장에서는 심혈관 질환하고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고 전신에서는 비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형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장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고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는 게 과민성 대장증 증상, 설사하고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울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이제 IBD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는 장하고 근육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의 원인도 장내세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근감소증도 올 수 있고, 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절을 이렇게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고요. 프레일티라는 건 우리 몸이 노쇠해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내세균이 뱃속에서 이렇게 평형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슬라이드 한 장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장내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식이섬유를 평소에 많이 드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항생제 같은 걸 먹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장내세균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뭐 유산균도 드시면서 여러 가지 식이섬유를 먹어서 빨리 장내세균이 그 처음에 그런 균형 상태 유바이오시스를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